안녕하세요. 부동산 재테크 전문 채널 닥터 부자아빠입니다. 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는요. 분양권 전매 제한, 법인 부동산 거래 조사, 이에 따른 대응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그 5월 11일 날짜로요. 국토부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보도 자료가 나온 게 있습니다. 그 보도 자료가 총 이제 5월 11일 날짜로 두 개가 나왔는데요. 이제 하나는 그 수도권 분양권의 그 전매 제한 기간을 좀 강화한 그런 내용이 있고요. 이제 다른 하나는 법인에 대해서 주택 거래에 대해서 이에 따른 규제를 좀 강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오늘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는요, 이제 분양권에 대한 내용을 좀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보도자료 원문이고요. 원문을 좀 캡처를 한 건데, 결국에는 이겁니다. 그 수도권 지방광역시,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분양권 전매 행위를 제한하겠다라고 하는 보도자료이고요. 이제 핵심이 되는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그리고 성장 관리 권역과 지방 광역시 등 지역들은 기존 전매 제한 기간이 그 6개월이었는데요. 이것을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강화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상 이제 전매를 못하게 막겠다라는 걸로 좀 보여지고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결국에 이제 현재 기준으로 보면은요, 이제 대부분 수도권 같은 경우에 6개월 이후에 전매가 가능을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 분양권을 투자죠. 이제 전매 목적으로 청약도 하고 결국에는 이 투기 수요가 유입이 되면서 경쟁률도 좀 높아지고요. 6개월 이후에 단기간에 뭐 일부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에 프리미엄 막 1억이 넘어가는 그런 상황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이제 국토부에서도 즉시를 한 걸로 좀 보여지고 그에 따른 대책을 내놓은 걸로 좀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대부분의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에 민간 택지에서는 20대 1이 넘는 청약 경쟁률을 좀 기록하고 있었고 더불어서 당첨자의 한 4분의 1 정도는요, 전매 제한 기간 종료, 그러니까 6개월 내에 분양권을 이제 다시 팔아서 차익을 남기는 그런 현상이 있었다라고 이제 보도자료에서 이제 현상을 좀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결국엔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기존 6개월이 아닌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분양권 전매를 사실상 금지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보도 자료이고요. 단 이는 이제 8월까지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을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당장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유예 기간이 좀 있을 걸로 좀 보여지고요. 이는 결국에는 국토부에서도 실수요자의 당첨 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역시 이제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으로 돌아가기 바란다라고 하는 정책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표로 또 이렇게 친절하게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 자세하게 지역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결국 이런 지역들이 수도권 전체 지역을 분양권을 사실상 전매 제한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구체적인 자료는 원문을 국토부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이제 다운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양권 전매 제한이 됐죠. 이로 인해서 청약 경쟁률이 결국에 이제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청약 경쟁률이 낮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기존에 상대적으로 좀 가점이 낮아서 뭐 청약을 안 하시거나 뭐 미루셨던 분들은 그런 분들에게까지도 좀 기회가 갈 수도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역시 이제 그렇다 보니 그런 분들이 대부분 실수요자 분들이기 때문에 실수요자 분들에게 기회가 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제 적극적으로 좀 청약을 하시는 게 유리할 걸로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수도권 전체를 이제 전매 제한으로 묶었기 때문에 특히 이제 8월 이후 분양 공고부터 이 규제는 적용될 걸로 보여지고요. 역시 이제 소급 적용은 되지 않을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투자 세력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질 수는 없고요. 이에 따른 풍선 효과죠. 풍선 효과는 이제 날 수밖에 없고 또 다른 곳으로 이제 돈은 흘러 들어갈 수밖에는 없을 텐데요.
이제 기존 거래가 가능한 수도권 분양권 같은 경우에 이에 따라 프리미엄이 좀 일시에 좀 상승을 할 수 있을 걸로 좀 예측이 되고요. 이제 더불어서 이 규제 지역을 벗어난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벗어난 지역들 같은 경우에도 분양권의 프리미엄 상승 역시 이제 풍선 효과가 날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그런 지역들은 잘 가치를 잘 선별하셔서 투자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뿐만 아니라 즉 이제 분양권뿐만 아니라 그동안 좀 상대적으로 경기 상황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재개발 같은 경우에 좀 소외가 됐었고 상대적 프리미엄이 좀 낮아졌던 그런 이슈들이 좀 있었는데 이 규제로 인해서 결국에는 수도권에 상대적인 좀 소액의 그런 재개발 입주권으로 풍선 효과가 더불어 날 수 있을 것으로 좀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대책이죠. 이것은 이제 법인에 대한 주택 거래에 대해서 대응을 강화하겠다라는 내용인데요. 결국 골자가 되는 것은 총 세 가지입니다. 기존에 이제 법인으로 주택 거래를 했던 거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착수했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법인으로 이제 주택 매수를 하게 되면은 별도의 신고 서식과 그에 따른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 의무화하겠다라는 겁니다. 지역이나 비용에 상관없이 전부 다 하겠다라고 하는 대책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첫 번째가 되는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법인용 실거래 신고 서식상 신고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를 작성 예시를 좀 나타내게 되고요. 이제 첫 번째는 법인에 대한 기본 정보와 주택 구입 목적 자체를 좀 적는 게 있고요. 세 번째는 특수관계 여부까지 좀 물어서 결국에는 신고 사항을 작성하게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법인으로 매수를 하게 되면 거래 지역, 특히 이제 규제나 비규제에 상관없이 그리고 이제 거래 가액에 관계없이 자금 조달 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정책으로 좀 보여지고요. 이제 이렇게 말씀드린 그 법인 부동산 거래 조사 같은 경우에는 그 거래 신고 서식과 자금 조달 계획서 두 가지만 좀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이는 향후에 더 규제가 있을 걸로 보여지는 예고편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어떤 추가 규제가 곧 예정되어 있다, 예상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뭐 중과세 같은 것들이 좀 그럴 걸로 좀 보여지고요. 이런 부분들은 뭐 저희 예측이긴 하겠지만 결국에는 아직 본격적인 법인에 대한 규제를 한 것으로까지는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결국 이러한 규제들이 일부 지역에서 매수세가 약간 꺾일 수도 있겠으나 마찬가지로 또 분양권 그 전매 제한으로 인해서 일부 지역에서는 풍선 효과가 나는 이런 양면의 상황이 연출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궁금하신 내용들은 이메일로 좀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이 오늘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하기,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닥터 부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